법무법인 센트로 김형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뭔가 규제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재건축 쪽의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뭐 재건축 초하위권 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실거주 요건도 이제 생긴다라고 하고 안전진단도 그렇고 전매금지도 재건축은 너무 세요. 정부가 도대체 재건축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재건축도 미워하고 재개발도 미워하는데 재건축을 특히 더 미워하는 거겠죠. 특히 더 미워하는 이유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 좀 더 재개발보다 핫한 곳, 이미 교통이나 학군이 더 좋은 곳이죠. 상승할 여력이 많은 곳이니까 그걸 이제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변호사만의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하나요? 한번 말해볼게요. 저도 이 바닥에 한 18년 있어봤기 때문에 좀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한국의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핫플레이스의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경제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책도 좀 보고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GDP가 전 세계 10위권이더라고요. 러시아, 호주보다도 더 크고 캐나다, 이탈리아 바로 밑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라가 큰 스페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요. 이만한 나라가 9만 제곱킬로미터가. 그 삼성전자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미친 듯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외화를 벌어들인 게 어디로 갑니까? 주로 수도권이잖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수도권의 인구 밀도를 제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북경, 샹하이, 도쿄를 전부 다 제가 다 다니고, 도심의 꼭대기 에펠탑 이런데, 뭐 런던 아이 이런데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거대한 건물 뒷골목을 봐요. 뒷골목이 과연 저기는 개발이 됐는지,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저기는 어떻게 부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샹하이, 북경, 뭐 홍콩 같은 건 당연히 어마어마한 그 스카이라인을 자랑하고 용적률 뭐 건물 층수 엄청납니다. 도쿄, 북경 같은 데 제가 다 인구 밀도를 비교해봤는데 최고의 인구 밀도는 홍콩 섬, 제일 핫플레이스의 인구 밀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서울이에요.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지만 수도권의 스카이라인은, 한강변을 한번 봐보세요. 저 한강변 한남 3구역이 뭐 한광교회라든지 어딘 다 제가 봤어요. 보면은요 절렬합니다. 절렬해요. 여기 50층 이상으로 쭉쭉쭉 뽑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트리마제, 뭐 갤러리아 포레 이런 정도 급의 건물이 한강변에 쭉 늘어서야만이 국제적인 도시와 그 인구 밀도와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아요. 근데 그걸 눌러놨으니 이게 안 올리겠습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좌파 정권이 잘못했다, 우파 정권이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미친 듯이 헐크처럼 커져가는 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불어나는데 옷이 뿌드드드 뜯기는 거예요. 좌파 정부는 이런 옷감을 쓰고 우파 정부는 이런 옷감을 쓰는데 뜯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커지는 그 한국 경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그거를 통제를 못하는 것은 어느 정부나 다름없 똑같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특히 재건축이 핫플레이스잖아요. 강남, 압구정 이런 데들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거죠. 각종 규제들을 막 얼기설기 막 던지죠. 그러면 이제 부유층이라든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숨통이 조인다, 뭐 밑에 서민층에서는 잘하고 있다. 근데 서민층도 살라고 봤더니 대출 규제가 돼서 나도 못 사네, 이건 뭐냐, 이거 진짜 현찰 가진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냐, 이렇게 모두 다 불만인 상황. 이게 누구 탓인가? 저는 한국 경제의 헐크 경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이거는 사실 부동산 투자적인 마인드로도 넘어가긴 하는데, 딱 재건축 규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언젠가는 너무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 솥단지가 부글부글 끓어서 날아갈 것 같으니까 돌멩이를 그냥 꽝꽝꽝꽝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안 터지고 있죠. 근데 언젠가 터지지 않는가. 사실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압구정 그 용암, 이 부글부글 끓는 용암은요, 그렇죠. 압구정 이게 계속 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폭발할 겁니다. 재건축을 지금도 솔직히 이 입지를 대체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우리가 목동이라든지 음마, 압구정 뭐 이런 데들을 대체가 안 돼요. 그거는요. 그건 나 여기 지금도 사고 싶어. 화산 폭발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 합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지금 규제를 물려놨지만 딱 뚫리는 순간 그냥 팍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폭발할 때까지 5년, 10년 걸릴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체력이라는 것은 묻어두고 그 돈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평소의 자금 회전력,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캐시플로우, 자기 월급이라든지 사업소득으로 밀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힘이 빠지면 그걸 팔고 떠나면 떠나는 순간 또 폭등하겠죠. 변호사님이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 돈 묻어넣어도 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딱 사는 거고, 그게 막 이자가 막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다.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번다는 거죠. 제가 소장님 강의를 듣고 많은 지식을 쌓은 다음에 성수일지구에 제가 조합원으로 그 물건 보자마자 가계약 치려고 했는데 가계약 같은 거 안 한대. 우리는 바로 본계약을 쳐야 된대. 그래서 그 다음날 본계약을 때렸어요.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소장님 강의도 듣기 했기 때문에 한 거죠. 저도 거기서 대출을 얻어서 했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거의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조금 벌어요. 벌다 보니까 그 이자가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제가 그걸 했고, 그게 앞으로 뭐 7년 뒤에 입주할지 10년 뒤에 입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창출 능력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결국 평소에 월급, 고소득자, 임대소득자만이 이게 가능하지 않는가. 이 참 돈이 돈을 버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마무리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률가로서 혹은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많이 바라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새롭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참고로 제가 부동산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 소유인데 이거는 재건축 한 뒤에 조합원 분양분을 제가 사용 승인 난 다음에 샀어요. 근데 이제 2배로 올랐고 성수 일지구에 나대지를 샀습니다. 맨 땅이지만 정비국 지정 이전부터 분할되어 있었고 9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입주권이 있는 땅을 샀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주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꼭 주택에만 꽂혀 있어. 근데 맨 땅도 됩니다. 이게 정비국 지정 이전에 90제곱이 넘어 있으면. 일명 특수물건들. 특수물건들. 그걸 저는 이제 샀고, 또 하나는 저기 화곡동에 그때 재건축 붐이 분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로 하나 샀다가 한 1억 6천 이 정도 주고 샀다가 아직도 가격이 1억 6천 거를 완전히 물렸는데 많은 저기 교훈을 얻었죠. 날아가진 않았으니까 이런 거구나 많이 느꼈고, 제 아파트를 사면서 이렇게 오르는구나. 그다음에 성수동 때는 저는 이제 성수동의 물건을 이제 3년 전에 샀는데 그때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지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샀던 것이죠. 그때 이제 성수동에서 제가 물건을 살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법률가지만 바빠요. 저희 변호사업계의 가장 유명한 말이 너무 바빠서 돈 벌 시간이 없다. 그때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잘 아는 중개사님이 변호사님 저기 성수동에 경매 물건 하나 나왔는데 보러 갑시다. 보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경매 물건은 경매에 취하되고 공장 보러 갔다가 공장은 매도인이 그 물건을 다시 회수해버리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걸린 거예요. 바로 다음날 본계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쳐버렸죠. 그 바로 제가 계약을 때린 이유는 이건 물건이다 그냥 즉시 알아차린 거죠. 그거는 많은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요. 정작 중요한 물건은요 안 뜨더라고요. 가서 잡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평소에 해두셔야 되고 시간을 내서 돌아다녀야 되고 보면 즉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실전 투자자로서의 이야기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참 또 광고를 제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성수동 물건을 잡을 때 저를 안내해 주셨던 중개사분이 계십니다. 그 물건을 평가를 해서 저한테 많은 그 대출이 나오게끔 우리 종전자산도 많이 받게끔 평가를 해준 평가사분이 계세요. 평가사, 중개사, 법률가인 저희가 합작을 해서 성수동 물건을 샀고 그 세 분이 난생처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소박한 지식을 그냥 내놓은 거기 때문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면 김영훈 변호사님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또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투미TV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